네, 올려드릴 영상은 주식 언제 팔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시황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타이밍상 언제 팔아야 될까 그 부분인데 사실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라는 관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수학처럼 제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타이밍을 보고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깨달으실 수 있는 혹은 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식견이 1%라도 넓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은 분명히 저에게 뿌듯함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종목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제 방법이 맞고 무조건 이대로 따르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목적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보실 수 없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현진은 저런 전략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공감이 가시면 공감이 간다. 혹은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르게 생각해. 저런 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보겠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강요하진 않습니다. 주식의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제 영상을 보시고 영감을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주입식을 원하진 않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사고로 대응을 하시길 원합니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 네. 이게 정말 타이밍으로 따지면 너무 많고 시황으로 따져도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3%가 났잖아. 3%를 챙겨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손실이 났어. 그럼 3%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자, 어차피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다른 걸 위해서 주식을 한다면 제 영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영상에서 올려드린 교육 영상은 다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버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 종목 수익에서 나온다기보단 계좌 수익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에서 나와요. 당연히 그럴 거면 이제 종목에 대한 개별 매매를 잘 해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계좌 수익이 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계좌에서 수익이 나거나 혹은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익이 나요? 종목을 수익 보고 팔면 수익이 나지. 그쵸? 손실 보고 팔면 손실이 나죠. 그쵸?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작은 수익. 두 번째, 큰 수익. 세 번째, 작은 손실. 네 번째, 큰 손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익은 얼만큼이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뭐 5% 내외 정도. 작은 수익이죠. 플러스 2에서 5% 내외 정도. 그럼 작은 손실은 뭐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5% 정도. 큰 수익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볼까요? 10% 이상까지 볼까요? 10%에서 20% 이상 요 정도. 그럼 큰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10%에서 20% 이상. 요것도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수익은 어디서 날까? 저는 큰 수익에서 수익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계좌 수익이. 계좌 수익은 여기서 나는 거지 작은 수익에서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신이 스캘퍼야, 데이트레이더야, 장중에 봐서 사고 팔고를 엄청나게 반복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작은 수익만 계속 모읍니다. 1% 2% 계속 모아서 계좌 수익이 돼요. 이런 거는 예외니까 차치합니다. 예외니까 제껴두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사서 적어도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보유할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짧아도 2, 3일 정도는 보유를 한단 말이죠. 매매 횟수가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많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수익은 작은 수익에서 나는 게 아니라 큰 수익에서 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손실은 어디서 날까요? 손실은
작은 손실이 아니라 큰 손실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이제 공감하실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매매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물론 작은 손절매를 정말 자잘하게 10번, 20번, 30번을 해서 계좌가 망가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계좌가 망가질 때는 어떻게 망가지냐? 작은 손절을 많이 쳐서 망가지기보다는 큰 손실을 몇 번 봐서 계좌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예요?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죠? 큰 손실입니다. 그럼 가장 추구해야 될 건 뭐죠? 큰 수익이라는 거죠. 가장 피해야 될 것은 큰 손실이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죠? 큰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작은 수익과 작은 손실은 어떻게 되죠? 무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시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종목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매수를 했어요,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유를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엔 뭐죠? 여기서 수익일 수도 있고 또는 손실일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매수하고 보유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매수 타이밍 이런 것도 더 강의를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매도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매수와 보유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수익, 손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제가 전에도 심리 강의 올려드렸지만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수익이 났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나는 이거 3%만 먹고 빠질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종목이었다. 그럼 차익 실현하면 되죠. 하지만 보통 매수를 할 때는 더 큰 수익을 보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보통 매수를 하니까 1, 20%는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통 매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상 수익은 빠르게 확정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2%든 3%든 와 수익 났다. 와 수익 났다 하고 챙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 손실이 났다. 이걸 매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왜? 기다리면 회복될 것 같거든. 근데 그 손실이 5%에서 10%가 돼버리면 그때는 어때요? 이때는 아예 매도를 못하고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20% 30% 손실까지 확정됐다가 결국은 1년 2년 못 참고 커트. 거기서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이 3% 수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론으로는. 물론 매도가 맞을 수도 있고 매수가 오히려 추가 매수가 맞을 수도 있고 그냥 홀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에는. 하지만 일반적인 스윙 투자자 데이 트레이더라면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거죠? 홀딩이 맞는 거거든요. 자, 3% 수익이 났다는 건 뭐죠? 내가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분석적으로 잘 산 거야. 그쵸? 사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이 잘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팔아요? 그걸 파는 게 아니죠? 홀딩에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홀딩하지 않고 매도하는 이유는 뭐죠? 이 3% 수익 다시 원점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아씨 3% 수익 날 때 팔걸. 근데 심지어 그게 마이너스권까지 가봐. 마음 찢어져요. 그쵸?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계좌 수익은 대부분 큰 수익에서 납니다. 작은 수익에서는 잘 안 나요. 계좌 수익이. 그럼 이 작은 수익은 어때요? 포기를 하는 거죠. 3% 수익에서 홀딩한다는 건 뭡니까? 이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홀딩하겠다. 왜? 더 큰 5에서 10%의 수익을 위해. 그쵸? 자, 3% 수익을 홀딩하는 사람만 5에서 10% 혹은 20% 혹은 30% 혹은 더블의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쵸? 주식 투자 하시면서 20, 30% 수익 못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20, 30%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정말 말 제대로 했나요? 20, 30% 수익을 못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20, 30% 이상 손실을 본 사람은
엄청 많아요. 20, 30% 이상 수익 보신 분은 별로 없어요. 20, 30% 이상 손실 보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상 수익 나는 종목은 빨리 팔고 싶고 손실 나는 종목은 팔기 싫고, 전에 심리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절매는 수익의 2.5배 정도로 아프니까 1000만원 손절한 거를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면 2500만원 수익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심리에 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이거 설령 본전까지 내려오고 마이너스로 가서 내가 설령 손절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홀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매매에 있어서 훨씬 나아져요. 올라간다는 건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잘 맞아 들어가서 10% 20% 그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 손실이 났다고 칩시다. 3% 손실이라고 볼게요. 이때는 손절매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아프죠. 하지만 마이너스 5% 10%에서 반토막까지 나면 절대 손절 못합니다. 그때는 물려서 시간만 끌고 기회비용 다 손실 보는 거죠. 자 3%를 갔는데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올라올까봐, 회복될까봐. 그쵸? 3% 마이너스지만 충분히 하루만 올라가면 보합에서 수익권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매수할 때 한 5% 정도 손절 잡았으면 3% 마이너스 견딜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처음 매수할 때 한 2% 정도만 손절을 잡았으면 3%까지 마이너스 나면 진작에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자, 마이너스 3%에서 매도했는데 그게 플러스까지 가면 엄청 마음 아픈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때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작은 손실로는 계좌가 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실에서는 일단 자르세요. 내가 매수하고 마이너스 3% 밀렸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은 게 맞잖아요. 맞기는. 그쵸?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홀딩하냔 말이에요. 물론 매수할 때 난 이거 마이너스 5%까진 갈 거야. 혹은 나는 이거 장기 투자로 받고 펀더멘털이야. 나는 2년 3년 볼 거야. 매수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했으면 감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할 때 매수하고 오르길 원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매수하고 바로 떨어지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처음에 정한 손절매를 터치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런다고 계좌 안 망가집니다. 오히려 내가 정신 차리고 돈을 확보해서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손실이 나는 종목은 설령 이 종목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자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기본이라는 거죠. 왜? 작은 손실로는 계좌가 안 망가집니다. 계좌가 망가지는 건 뭐라고요? 큰 손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큰 손실을 피해야 돼요. 작은 손실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사서 어떻게 계속 올라가? 말도 안 되지. 근데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 짧은 손절매로. 철저한 원칙 매매로. 그러면 작은 손실을 안고 가는 대신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자, 대신 뭐는 포기해요? 작은 수익은 포기하는 거예요. 3%, 4%, 5% 나 안 먹는다. 그 정도 올라가서 설령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나는 그거 가져가겠어. 그러신 분들이 10%, 20%, 2배, 3배 먹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론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말만 듣고는 딱 도움을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경계하라는 건 이거예요. 하락하는 종목을 짧게 끊어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상승하는 종목을 냅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인 거거든요. 매수해서 수익 3%, 5% 나면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팔고 싶어서 손 안 근질근질해지면 이미 중수 이상까지는 가신 거예요. 좋은 겁니다. 수익을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플러스 3%, 5%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3%, 5% 정도가 갔을 때는
내가 정말 진성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에는 나중에 설령 그 종목이 내가 매도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큰 손실을 피하고 큰 수익을 얻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작은 손실과 작은 수익은 무시하세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궁극적으로 계좌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으로 굳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내가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쵸?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건 무슨 테마주 뭐 말도 안 되는 종목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네.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다. 그러면은 추세선을 그렸을 때 그 추세선을 깨지 않고 타고 가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은 어때요? 이거는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뭐 여기서 했든지 간에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은 10%, 20%, 30%가 나 있겠죠. 그걸 궁극적으로 차익 실현했을 때 계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매도는 어때요? 매도는 여기서 이렇게 이 추세선을 이탈한 지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매도가 되는 거겠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 작은 수익은 가져가야 됩니다. 작은 수익이 확정하지 마세요. 3% 5% 먹어서 좋다? 그걸로 계좌 수익 안 납니다. 기분 좋은 것 뿐이에요. 그걸로 계좌 수익 안 나요. 내가 스캘핑, 데이트레이더, 정말 짧게 먹고 빠지는 사람, 장중 계속 보는 사람, 하루에도 3번, 4번, 10번씩 매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그걸로 수익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3% 먹고 매도했다. 그런 걸로 궁극적으로 계좌 수익이 난다?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큰 수익을 얻는 거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작은 수익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큰 손실을 피해야 되죠.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뭐죠? 과감하게 작은 손실을 감수하세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매수할 때는 이 시나리오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이거 무조건 일단 목표가는 20%까지 열어두고 손절매는 5%, 이건 철칙이다, 무조건 지킨다 라고 했으면 기계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이 작은 수익을 멀리하고 큰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큰 손실을 피하고 작은 손실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강의 영상을 보면은 항상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해서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계좌 수익. 그쵸? 3% 5% 손실 5번 해도 더블 한 번 먹으면 다 복구하고 계좌 수익 나는 거예요. 그쵸? 3% 5%짜리 5번 차익 실현해도 한 번 반토막 나면 어때요? 한 종목에. 그럼 계좌 깨집니다. 네. 우리는 많이 이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이길 때 얼마나 잘 이기느냐. 여기서 계좌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고 매매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계좌 수익을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